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영양을 통해서 기력이 확보가 되면 제가 약한 곳이 있잖아요. 뭐 어깨든 무릎이든 발목이든 이 아픈 곳으로 이 확보된 영양을 통해서 확보된 기력이 갈 수 있게끔 그곳을 좀 움직여 주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사실 가긴 가죠. 그러나 뭐가 가요? 피가 간다는 얘기죠. 피가 가야 돼요. 약해진 곳이다 보니까 그 관절에 있는 부위의 세포 곳곳에 충분히 보내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는 얘기는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안 된다는 얘기는 좀 무거워요, 몸이. 저희가 혈액순환 안 되면 몸 무겁듯이. 그리고 통증이 있다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운명을 바꾸고 싶은 분은 움직이세요. 그게 운동입니다. 예,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제가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무슨 운동을 많이 하시죠? 각자 다 다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축구를 오랫동안 해왔고 좋아하고 근력 운동도 좋아했고 유산소 운동도 있죠. 요즘에 많이 러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붐인 것 같아요. 뭐 요가, 필라테스, 크로스핏, 뭐 고강도의 운동들도 있고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도 있고 가만히 앉아서 숨쉬기 운동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운동들은 특별히 자주 사용하는 부위만 사용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조금 움직여 주는 게 균형의 원리에 맞다라는 얘기죠. 그게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은 왼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우뇌가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른손을 움직여서 좌뇌도 발달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균형의 원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운동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상체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체 운동도 좀 많이 써주시면 좋죠. 근데 대부분이 직선 운동이에요. 이렇게 위아래 벌리고 모으고 하는 이런 직선 운동을 많이들 하세요. 저 자체도 그렇게 운동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직선 운동은 열을 나게 하죠. 그래서 땀이 배출이 돼요. 결국은 몸이 차지죠. 땀을 배출하게 되면 몸이 식습니다. 태극권과 같은 이런 운동들은 천천히 하면서 천천히 호흡을 해주면서 그 동작의 어떤 원운동에 해당하는 운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운동들은 몸의 열이 속으로 들어가서 몸이 따뜻해지죠. 그래서 격하게 하는 운동보다는 좀 천천히 하시는 운동들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웨이트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양을 통해서 기력이 확보가 되고 약한 부분을 움직여서 그 부분이 개선이 되면 그때는 힘이 근력 운동, 무게를 조금 더 더해서 근력 운동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적당히가 안 되죠. 예, 한번 이게 필 받으면 그냥 쓰러질 정도까지 운동을 하게 되는데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영양 파트에서 맛이 장부와 관절과 어떤 연부 조직들과 연관이 돼 있다고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맛이 신맛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맛은 간담을 영향하는 맛이거든요. 그 간담이 지배하는 곳이 기운이 연결되는 곳이 고관절, 옆구리, 목, 발, 근육 그리고 우리 이렇게 보는 눈 그리고 손발톱이거든요. 쓴맛은 심소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라든지 상완 이 위쪽을 얘기하는 거죠. 팔꿈치 위쪽 그리고 견갑골 얼굴, 그리고 혈관, 그리고 좌골신경통. 저희가 심소장은 좌골신경통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해요. 저도 처음에는 좀 많이 의아했었는데, 예. 단맛은 비위장입니다. 비장과 위장. 그래서 무릎, 입술, 그리고 뱃살. 이게 살이랑 관련이 깊어요. 그리고 발 뒤꿈치, 굳은 살 많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더 있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운맛이 있어요. 폐, 대장. 그래서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매운맛이 많이 당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전화, 팔꿈치 밑에 부분이죠. 예. 그리고 피부, 콧물, 그리고 항문, 이런 부분들은 매운맛과 관련이 있고요. 짠맛이 있어요.
그건 신장 방광 관련된 기운이 소통이 되는 곳은 허리, 발목, 종아리, 뼈, 힘줄, 생식기, 귀 뭐 이런 분, 이명 있는 분들, 그리고 허리 아픈 분들 보면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보셨을 거예요. 신호요통이다. 신장이 기능이 떨어지면 허리가 아프다라는 말씀을 드려보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6번째로 떫은 맛이 있는데 손가락 있죠, 이 쓰는 이 손, 그리고 어깨, 그리고 신진대사, 우리의 식도, 그리고 숨쉬는 기도, 그리고 전립선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떫은 맛과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위에 불편이 있으시다고 하면 관절이라면 움직여 주시고, 제가 영양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맛으로 그 맛이 우리가 영양이죠. 주식과 부식을 통해서 보충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 좀 불편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제 조금 더 불편한 김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고관절 치환 수술을 하시는 분을 운동을 좀 시켜드린 분이 있어요.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남들한테 되게 관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희생을 좀 하시는 분인 거예요. 친인척들의 어떤 문제에 본인이 일을 솔선수범해서, 제가 봤을 때는 힘든 상황인데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신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나 자신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긴장감이 많아요. 그래서 고관절 부위가 하셨던 거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대퇴골두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대퇴골두예요. 대퇴골이고 이게 골반뼈인데, 요 대퇴뼈에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에 피가 안 가요. 그래서 이 골두가 썩는 거죠. 괴사.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라고 하는데, 치료는 인공관절 치환술밖에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수술이죠. 수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긴장감 때문에 혈관이랑 근육 이 부위가 이곳이 오그라들어서 혈액이 가지 않는 거였죠. 이 간담의 기운은 이 고관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위를 한도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지나가요. 그래서 통증 때문에 이 부분 움직이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뭐 찜질 같은 걸 해주시면 돼요. 그쪽에 혈액이 갈 수 있게끔. 그 전에 뭐 영양, 저희가 얘기했던 주식과 부식으로 영양을 충분히 해주시고, 이 부분에 피가 갈 수 있도록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안 되면 찜질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그분한테 되게 죄송스럽고, 그 당시에는 저도 지식이 그 정도까지 보이는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조금 제 자신한테 좀 실망스럽고 창피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희망적이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한테, 또 그 외 분들한테도 또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를 드릴 수 있고, 영양 중요합니다. 주식과 부식을 통해서 꼭 영양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들이, 운동 이 파트에서 현대인들은 몸을 잘 안 움직이세요. 움직이는 시간이 적죠. 뭐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바쁘고. 그렇지만 그래도 직장 내에는 계단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마시고 좀 걸으시는 거예요. 계단을 통해서 좀 걸어서 운동 시간을 좀 확보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정거장 먼저 내리셔가지고, 아니면은 좀 시간이 조금 괜찮으시면 2정거장 먼저 내리셔서 좀 걸어주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걷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운이 위로 많이 떠요. 생각도 많고, 그러다 보면 횡격막 밑으로는 혈액이 가지 않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심해져요. 그래서 저희가 발을 자극을 하게 되면 이 발이 뇌랑 기운이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떠 있는 분들은 발을 자극을 해주게 되면 이 기운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발을 족부를 자극을 해주는 게 좋아요. 또 좋은 방법이
조격이거든요. 조격을 해주시게 되면 떠 있는 기운에 아래쪽에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줌으로 인해서 순환이 잘 되거든요. 이렇게 기운을 좀 소통을 시켜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 파트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 파트는.